자, 직선의 벡터 방정식을 배워서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원의 벡터 방정식을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. 원의 벡터 방정식은요, 예를 들면 이거야. 원도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자, 벡터에서도 똑같습니다. 자, 볼까요? 우리가 이런 평면 위에 어떤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. 이거 원입니다. 그 다음 얘의 중심을 우리가 C라고 한번 해볼까요? 그죠? 그리고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원 위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그지? C에서 R까지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? 요 거리가 바로 C에서 P까지의 거리가 R이 되는 거죠. 요런 상황입니다. 자, 따라서 우리가 이 C의 좌표를 x1, y1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 이 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그냥 x, y라고 놓는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CP 벡터의 크기가 항상 얼마다? R이다.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이 O에서 C까지의 이 위치 벡터를 그냥 뭐라고 둘까요? 이걸 뭐 C 벡터라고 한번 둬볼까? 그지? 그 다음에 이 O에서 P까지의 위치 벡터를 그냥 P 벡터다 이렇게 한번 두어본다면 결국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P 벡터 빼기 C 벡터의 크기가 이꼴 R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맞죠? 자, 그런데 이거 자체로 두기에는 조금 그지? 우리가 친숙하지가 않다 이거야. 뭐 물론 다 친숙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지?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요.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y1의 제곱은 이꼴 r제곱. 이게 바로 요 원의 방정식 아닌가? 그래서 우변이 r제곱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우리 또 얘를 그지? 제곱을 해보자 이거야. 따라서 얻는 게 뭐냐 하면 P 벡터 빼기 C 벡터 크기의 제곱은 이꼴 R제곱이다 라는 거고요. 우리가 뭘 배워서 알고 있어? 이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 P-C 벡터와 P-C 벡터의 내적과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죠? 따라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. P-C 벡터 그 다음 내적 P-C 벡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? R 제곱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놈이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중심이 C이고 X1 뭐고 Y1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인 원의 벡터 방정식이 됩니다. 자, 얘를 우리가 다시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까요?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본다면 이 P-C 벡터라는 게 결국은 뭐가 되냐 하면 P-C 벡터는 한 번에 갑니다. 바로 X 빼기 X1, Y 빼기 Y1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. 따라서 얘를 두 번 내적한다라는 건 얘네 똑같은 놈을 내적한다라는 건 뭐냐면 X 빼기 X1, X 성분끼리의 곱과 더하기 Y 성분끼리의 곱이다.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. 그놈이 R제곱이다.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러면 우리가 봤던 원의 방정식이 그대로 얻어지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됐죠? 오케이. 이게 바로 뭐예요? 원의 벡터 방정식이 됩니다. 오케이? 자,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 그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고요. 우리가 약간 또 다르게 어떤 원을 생각할 수가 있냐 하면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자, A라는 놈을 우리가 X1, Y1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B라는 놈을 X2, Y2라고 한번 표현해 보자.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A와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. 그치? 그런데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PXY라고 둔다면 뭘 알고 있냐 하면 바로 요 각 있잖아, 요 각. 요 AP와 BP가 이루고 있는 이 각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항상 직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.
그렇다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봐. AP 벡터와 그 다음에 BP 벡터가 수직이니까 얘네 둘의 내적은 이꼴 0이다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그래서 원점5를 시점으로 하는 요 벡터를 편의상 A 벡터라고 하고 요 벡터를 B 벡터, 그 다음에 5에서 P까지 가는 요 벡터를 우리가 P 벡터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얘를 저 벡터들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 때 바로 P 벡터 빼기 A 벡터와 내적 그 다음 P 벡터 빼기 B 벡터가 얼마다? 이꼴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. 그럼 이놈을 다시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내면요. 한 번에 갑니다. 자, P 빼기 A 벡터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X 빼기 X1, Y 빼기 Y1이 되는 거고요. 내적, 그 다음 P 빼기 B 벡터라는 건 뭐냐 하면 X 빼기 X2, Y 빼기 Y2가 되는 겁니다. 이 둘의 내적이 0 되는 거죠. 자, 그럼 얘네들의 내적을 우리가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x 빼기 x1, 그 다음에 x 빼기 x2 플러스 그 다음 y 빼기 y1, 그 다음에 y 빼기 y2는 이꼴 0이다. 요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오케이? 자, 그러면 이거 봐. 결국 얘네들을 전개했을 때에는 중심이 x1, y1, x2, y2의 중점이 되고 반지름이 AB 길이의 반이 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. 물론 우리 수원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이라면 이거 자체가 바로 A와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이미 눈치챘을 거야. 됐지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벡터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됐죠? 오케이.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.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에 원의 벡터 방정식, 그 다음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벡터 방정식.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